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말이 다 됐습니다. 이제 새해가 또 이제 시작되는데 저희 이제 사주에서는 그 새해 시작이 입춘일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이제 매스컴에서는 그 1월 1일 지나부터 이제 새해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또 이제 요새 유튜브 보면은 그 을사년, 내년은 을사년인데 을사년에는 무슨 띠가 뭐 대박이 난다, 아니면은 무슨 일주가 대박이 난다, 그다음에 뭐 내년에 삼재는 무슨 띠다, 뭐 조심해라, 이런 낚시성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사주는 사주 팔자 8글자를 다 정확히 보고 풀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회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자기 홍보하는 건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너무 희화화돼 가지고 뭐 그냥 재미로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치부할까봐 그게 좀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명리학의 이제 어떤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이론과 이런 그 실전 사주를 통해서 풀어보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명리학이 그렇게 재미로 보거나 그냥 심심풀이로 보는 그런 학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57세 된 남자 사주를 한번 풀어볼 것인데요. 이 사주는 어떤 공부할 것이 있는가, 그와 같이 저하고 공부하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사주는 이제 진월에 태어난 이제 기유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자평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용신을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으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신을 뭐 신강신약으로 보거나 억부용신으로 보면은 용신 잡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면은 사주를 오늘 볼 때하고 또 내일 볼 때하고 또 틀려지면은 그것이 제대로 감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사주 보는 것은 자평진전에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는 그 대원칙 하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그 사주 공부의 어떤 지름길이 아닌가. 그러고 나서 뭐 물상을 하시든 신사를 하시든 뭐 12운성을 하시든 걸 첨부시키면은 여러분들 사주 실력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는 우선 정확한 어떤 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평진전에서 얘기하는 그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을 용신으로 잡아서 푸는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월 겁재가 되는 거죠. 겁재는 우리가 이제 비견겁재는 용신이 될 수 없다. 뭐 억부 용신으로 푸시는 분들은 이제 비겁도 용신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이것이 비견겁재는 용신이 될 수 없어서, 그러면은 여기서 뜬 기운 중에서 어떤 기운이 떴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월에는 지장간이 을계무가 되는 거죠. 을목 대신 간목이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칠살 대신 정관이 투출된,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정관격 사주죠. 우리가 정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반듯하고 정확하고 틀림이 없고 사람이 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로 치면은 이제 벼슬아치가 되는 거고, 요즘은 공무원이나 기타 큰 뭐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그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정관이 이렇게 투출되면은 그 옆에 상신이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관이 혼자 투출되면은 고관무보라고 그래서 정관이 깨지기 쉬우니까 오히려 패가 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관이 이렇게 떴는데 여기 그 정인이 떠가지고 이렇게 정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그 식상운이 왔을 때 이 그 인이 그 식상을 극을 하기 때문에 정관이 보호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정관이 투출되면은 인이나 재로 옆에서 보필을 해줘야 그 사주가 제대로 좀 격이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인이 투출된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을 쓰는 사주는 이제 일간이 좀 왕해야 되는데 진월의 기토니까 일간도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월 겁재가 되는데 이것이 신자진 수국으로 해가지고
이게 토국수 재로 이렇게 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겁위재라고 그러죠. 화겁위재. 겁재가 변해서 재성으로 변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겁재는 나의 재물을 분탈하는 기운인데 오히려 그 겁재가 내 돈을 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니까, 그리고 옆에서 식신이 생한 재를 생하는 그런 모습과도 좋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지에 있는 것이 삼합이나 아니면 반합을 해서 이렇게 화할 경우에는 화한 오행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감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재격으로 화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평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신과 격국이 변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또 다른 의견을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격이 변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기운을 같이 쓴다. 그 사람들의 이제 논리는 여기가 진월일 수도 있고 여기가 신월일 수도 있고 여기가 자월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럴 때 신자지 수국으로 변했을 때 그 상황이 똑같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면서 좀 연구를 더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 사람은 이렇게 재로 화해가지고 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겁위재 됐으니까 이 사주가 격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우리가 관제 인식으로 볼 때 겁재는 저 밑에 있는 그레이드인데 이게 재성으로 해서 상위 그룹으로 향상됐으니까 이 격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정관에는 이렇게 재가 있어서 보필해 주는 것도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사주가 비교적 괜찮게 이렇게 구성된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분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지위도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관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 공무원을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화운으로 흘렀고, 그 다음에 여기 금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수운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화운으로 들어오면은 어렸을 때 어떤 인운으로 들어오는 게 좋죠. 어렸을 때는 웬만하면은 인운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돼주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한참 일할 때에는 이 식상운으로 들어와 가지고 식상운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죠. 이 재격으로 화한 이 상태에서 식상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어떤 재물도 벌고, 또 재라는 것은 자기가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잘 하고 싶은 일의 어떤 성격도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자기 실력을 있는 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7세가 되면 지금 신유대운으로 있는데, 지지로 저희는 이제 이 천간하고 지지를 따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신유로 오면은 토생금에서 이제 식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지로 식신이 들어오는 건 좋죠. 자기가 어떤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자기 어떤 일을 할 수 있고요. 천간에 신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간목을 칠 때 요 병화가 10가지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금을 병신합해 가지고 정관이 다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있을 땐 인이 있어 가지고 식상을 잡거나 재가 있어서 통관을 시켜서 오히려 정관을 보호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이 있을 때는 인이나 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신유 대운이 와더라도 오히려 나한테 좋지 패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59 대운에 와가지고 이렇게 임술 대운으로 오면은 진술충에서 이때는 이제 아마 59세부터 69세 사이에 공무원 퇴직 같은 걸 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재가 들어오더라도 정관에 재가 들어오는 건 괜찮으니까 나쁠 게 없고요. 여기 지금 69세가 되면은 이제 수생목 할 수도 있지만 무기합해가지고 재가 일부 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지지로서 이 재운이 들어와도 그냥 있었으면은 이 겁재에 재가 들어오면 패가 되는데, 여기는 수국으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 수국이 들어오더라도 패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 정관이 보호가 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겁재가 이렇게 재를 이렇게 그 제국을 화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좀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사주가 좀 힘들 때는 이제 김인영 같은 경우가 이제 내 정관이 잡히니까 이럴 때는 좀 힘들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고요. 이 그 수국으로 변한 상태에서도 비견이 왔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29살부터 39살까지가 조금 힘들었었던 그런 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이렇게 월지가 있는데 그것이 삼합이 되든 반합이 되든 이렇게 화한 그 사주를 볼 경우에 화한 기운으로 생각을 해서 사주를 해석하는 그러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감명 기법을 배워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떴을 땐 정관의 뿌리가 제대로 있느냐, 그 다음에 정관을 보필해 줄 수 있는 상신이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서 아, 이 사주는 그래도 조금 구성이 잘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 나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목생화 화생토에서 여기 겁재에 이제 기가 맺혀 있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도 너무 잘 많이 만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데, 아, 이 사람도 일단 이 겁재에 기가 맺혀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로만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 그 이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운은 조금 안 좋았던 사람이다. 물론 이 사주로 뭐 배우자운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또 상대방의 어떤 사주가 그럴 수 있었던 사주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간의 궁합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더 훨씬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겁재가 재로 화해가지고 좋았고, 그 다음에 정관이 인의 보필을 받아서 깨지지 않아서 좋았던 이런 그 사주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